이런 생각이 딱히 들지 않았다면 뇌의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뇌가 젊게 유지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으니까요. 특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별다른 노력 없이 고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걸 통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 기꺼이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본의 뇌과학자이자 도쿄 공업대학에서 뇌 안의 물질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은 공학 박사죠. 니시다케 유키의 80에도 뇌가 늙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저자는 성공한 사람들의 뇌를 분석하는데 평생을 바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성공하는 것,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나, 이걸 알아내고자 하고요. 그래서 성공하기에 가장 적합한 뇌를 만드는데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특히나 더 잘 들어주세요. 자, 여기 마트 계산대에 늘어선 줄 앞에 고함 소리가 들려오네요. 왜 비닐봉지 하나에 돈을 내라는 거야? 70대로 보이는 남성이 있습니다. 점장까지 뛰어나와서 열심히 설명하지만 결국 돈을 집어 던지고 아 됐어 소리치며 무서운 기세로 가게를 나가는 남성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죠. 기억은 불분명해지고 같은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감정적이고요.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건 이 사람도 젊은 시절엔 이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어쨌든 이 사람은 분명히 젊은 시절엔 좀 달랐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뇌의 노화 때문에 이런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는 뇌의 노화 때문에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에도 정반대인 사람이 있죠. 70대, 아니 80대, 90대가 되어도 거침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도 자기보다 어린 친구들을 독려하고 헤아리고 젊고 활기차게, 어쩜 사람이 저럴까 싶을 정도로 긍정적이며 배려하는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본인이 젊었을 때 가꾼 부와 사회적 위상도 잘 유지하죠. 혹은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인생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저자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슈퍼에이저, 즉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함이나 치는 인생을 살게 될지 혹은 그 반대로 살게 될지는 뇌의 노화에 달려 있어요. 싱싱한 뇌를 유지할수록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에 가까워집니다. 왜? 결국 모든 일은 뇌의 작용이니까요. 그리고 이 싱싱한 뇌는 아주 작은 습관들 하나로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이 쌓는 그 습관 하나가 중요해요. 거기서 방향이 아주 살짝만 틀어져도 당장은 작아 보이는 틈이 나중에 몇십 년 뒤에는 거대하게 갈라져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거든요. 네, 여러분. 일단 가장 먼저요. 뇌의 노화가 고령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자, 저자가 제공하는 표를 한번 같이 볼게요. 뇌의 능력이 정점에 이르는 나이입니다. 정보 처리 능력은 18세에 정점에 이르고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은 22세, 얼굴을 기억하는 능력은 32세, 집중력은 43세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파악하는 능력은 48세의 정점에 오르고요. 어휘력은 무려 67세의 정점에 오르는 거죠. 뇌의 특정 능력이 정점에 이르는 나이가 각기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왜 뇌를 싱싱하게 가꿔야 하는지 명분이 생겨요. 자, 가장 먼저 정보 처리 능력을 볼까요? 정보 처리 능력은 18세, 몸과 마음이 가장 젊은 그 시절에 맞춰 정점을 찍고 이후로는 점차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관련된 직업들이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처리하는 데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회사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이름이나 얼굴을 외우는 건 뇌의 단기 기억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단기 기억은 다시 언어 단기 기억과 시각 단기 기억으로 나뉘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22세의 정점을 찍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 이게 바로 언어 단기 기억에 해당돼요.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를 딱 들었을 때 바로 외우는 것도 언어 단기 기억이죠. 20대에 이렇게 정점을 찍는 이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나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엔 전화번호를 쉽게 외웠는데 지금은 도저히 외워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자책을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죠.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스스로 비난할 것도 아닙니다. 단지 22세 정점을 찍는 언어 단기 기억 영역이 그 시절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 뿐이니까요.
대신 얼굴을 기억하는 능력, 시각 단기 기억은 32세로 대변되는 30대 초반에 가장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고 이런 말들을 하시죠. 이젠 멤버 수가 너무 많은 아이돌 그룹은 얼굴을 하나도 못 외우겠어. 이것도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요. 뇌의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인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나이와 함께 반드시 능력이 쇠퇴하는 지능을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높아지는 지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니라요, 뇌를 관리해야 해요. 뇌를 관리만 하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지능을 결정성 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쇠퇴하는 지능 쿨하게 보내주고요, 결정성 지능, 이걸 끌어올리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겁니다. 특히 이 표를 보면 50대 이후 60대의 사람의 어휘력이 정점을 찍습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이 흉내를 낼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60대 이상의 어른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어휘력은요, 정점을 찍기 전 많은 책을 읽고 글을 쓸수록 젊은 시절엔 흉내도 못 냈던 수준의 엄청난 작품이 돼서 내 인생을 도와줍니다. 자, 그러니 지금 하는 그 독서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67세를 아직 맞지 않은 분들은 이때를 위해서라도 내 안에 정말 많은 경험과 글을 쌓아두셔야 하고요. 이미 지나신 분들도 이 결정성 지능만큼은 막 태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휘력만큼이나 중년 이후 사람의 성공을 결정하는 결정성 지능이 또 있어요. 바로 상대의 기분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표에서 보면 48세의 정점을 찍는다고 나와 있죠. 이 능력은 10대에는 정말 낮고요, 20대의 사회에 나가면서부터 차츰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쌓고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펑 하고 능력을 터뜨리는 거죠. 이런저런 이해관계에서의 상대의 기분, 입장을 유추하고 살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똑똑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뇌를 싱싱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점을 찍고 그냥 바닥으로 내리꽂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고집불통의 무례한 노인, 폭주 노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능력이 쇠퇴하면요, 공감은커녕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무조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고요. 이렇게 나를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 조직에 어울리기 힘들어지는, 소위 고립되는 상황에 치닫죠. 그래서 성공하는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상대의 기분을 파악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뇌를 잘 관리하면 다 해결이 돼요. 어휘력과 마찬가지로 나이에 상관이 없거든요. 관리 가능한 결정성 지능인 거죠. 자, 여러분, 어휘력과 상대의 기분을 헤아리는 능력이 40대 이후, 50대 이후 인생을 잘 가꿔 나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이 능력들은 그야말로 뇌를 잘 관리해온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 지점에서 왜 어휘력과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는 능력이 중말년의 성공을 결정할까요? 성공에는 한 번의 전환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젊을 때는 내 개인기만으로도 성공을 하죠. 나 하나만 특출나고 뛰어난 것만으로도 알아서 몸값이 막 높아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일해줄 사람, 나를 서포트해주거나 내가 같이 가야 할 사람에게 그 무게를 분산해서 같이 이끌어가야 하는 시기가 오는 거죠. 또 어느 순간에는 주변 사람과 그 사람의 시간으로 내 성공을 유지하는 시기가 필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겠죠. 바로 이 시기에 말과 공감으로써 사람을 헤아리고 혹은 꿰뚫어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잘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어휘력과 사람을 헤아리는 능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요, 나는 너무 독선적인 사람이 되고 내 주장만 하게 되면서 사람을 내버리지 하기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 혼자 남습니다. 내 개인기만으로 막 날아다니던 젊었을 때가 그리워지죠. 이젠 내 인생에 봄날은 없을 것만 같아집니다. 그런데 아니죠. 내가 이 뇌의 능력을 잘 관리하고 다루기만 한다면 형태는 달라질지라도 또 한 번 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고도 인생의 내실을 다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이와 상관이 없죠. 그러니 이 전환점을 정말 잘 맞이하셔야 해요. 뇌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도대체 내 뇌가 지금 노화가 되었나 안 되었나,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아주 재밌고 신박하게 뇌의 노화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한 발로 서주세요. 몇 초 동안 한 발로 설 수 있는지 그 시간을 잽니다. 기준은 30초예요. 눈을 감고 30초 이상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다면 뇌가 아직 젊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30초 미만인 사람은 뇌의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한 발로 서기 시간과 뇌 나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평균 58초 정도면 뇌 나이는 30대 정도입니다. 32초 정도면 40대 수준의 뇌 나이고요. 23초 정도면 이제 뇌 나이는 50대, 9.4초는 60대, 4.5초는 70대, 2.9초면 뇌의 나이가 80대 수준인 겁니다. 이건 그냥 막 나온 게 아니라요. 국립장수의료센터에서 발표한 연령대별 평균치예요. 자, 여러분, 눈을 뜨고 한 발로 섰을 때는 오래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눈을 감는 순간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우리 평형 감각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시각 피질로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각 피질을 완전히 차단하면,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시각 정보가 아니라 이제 진짜 신체 균형 감각으로만 서려고 하는 거죠. 진짜 신체 균형 감각, 이게 뇌의 나이와 비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요, 훈련할수록 단련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협응 운동이라 불리는 뇌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고요. 왜? 한 발로 서는 건 근력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균형을 잡는 건 사실 뇌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볼까요? 이제는요, 뇌를 위해서라도 다리를 꼬지 마세요. 이건 또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 우리가 지금 계속 균형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뇌를 늙게 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다리를 꼬면 척추가 뒤틀리죠. 골격의 변형이 생기고요. 좌우 어느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져 있으면 이제 뇌는 균형을 잡고자 조정을 막 해요. 이때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도전하고 신경 쓸 에너지가 점점 더 고갈되는 거예요. 즉, 발로 인해 뇌의 노화가 진행된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하물며 이 균형을 잡는 능력은 자립생활이 가능한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한 연구에 따르면요, 균형 능력이 높은 사람, 즉 몸의 균형이 잘 맞는 사람이 14년 뒤에도 자립생활 역량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야 할 것들을 자기 스스로 혼자 알아서 잘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가 바른 사람 대부분이 나이가 들어도 뇌가 늙지 않는 사람, 활기 넘치는 사람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 거겠죠.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한 발 서기로 뇌 노화를 체크해 보시고요. 자세를 바르게 고쳐보는 거죠. 이미 중간에 영상을 멈추고 직접 해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잠깐, 지금 이미 테스트를 하셨거나 바른 자세로 고쳐 앉았거나 혹은 이동 중이니까 오늘 혼자 있을 때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은요, 뇌가 젊게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대로 이런 생각이 딱히 들지 않았다면 뇌의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걸 좀 직접 해보겠다는 마음이 드는 건요, 잘 해보겠다는 어떤 욕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뇌가 젊게 유지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실 욕망이기 때문이에요. 네, 욕망이 있는 사람,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뇌를 젊게 유지하고 덜 아프고 장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이 욕망이 좀 줄어들죠. 그리고 이 욕망은 감퇴하기 쉬운 욕망과 감퇴하기 힘든 욕망으로 나뉩니다. 식욕과 같은 생리적인 욕구는 감퇴하기 쉬워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도파민이 나이가 들면서 하향 직선을 그리니까요. 도파민이 줄면 식욕이 줄고, 따라서 식욕이 적은 고령자는 식욕이 왕성한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2배 높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사실 맛있는 걸 보면 먹고 싶어지고 도파민이 어느 정도 나와야 뇌도 몸도 건강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웃는 얼굴, 좋아하는 음악이나 오디오북을 자주 듣는 것, 자주 움직이는 몸, 아끼는 사람의 사진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 기쁜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태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즐기는 태도. 반면에 나이가 들어도 잘 감퇴하지 않는 욕망도 있어요. 바로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이건 똑같잖아요. 다행스럽게도 행복을 관장하는 옥시토신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증가하는데요. 이 호르몬은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하면 행복도가 훨씬 높은 거예요. 문제는요, 도파민은 줄고 옥시토신은 늘어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음식을 먹고 나를 위해 좋은 걸 해주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요. 남을 위해 쓰는 시간만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영상을 지금 함께 듣고 있는 우리의 목적은요. 나도 잃지 않는 겁니다. 나를 잃지 않아야 뇌를 관리해야겠다는 마음도 드는 거니까요. 늘어나는 옥시토신의 분비는 즐겁게 받아들이시되 급격하게 감소하는 도파민에는 브레이크를 좀 걸 겁니다. 이게 바로 뇌의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좀 더 새로운 것들을 하고 내가 짜릿하고 즐거운 일을 하는 것,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줘서 급락하는 도파민을 끌어올려야죠. 이런 것들을 제발 하루 하나씩만 배치를 해서요. 해보십시오. 사실 매일매일이 거의 똑같잖아요. 언제나 똑같은 내 루틴, 그런 것들 잘 쌓으시는 거 좋습니다. 다만 그 틈새 사이에 정말 단 20초라도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는 거죠. 앞서 눈을 감고 30초 한 발로 서서 뇌 나이를 체크해 본 것도 나를 위한 새로운 일이죠. 아, 그런 걸 왜 해? 난 관심 없어. 뭐 뇌가 어떻게 되든 말든 하시는 분들은 무기력해서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해 뭔가 새로운 걸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새로운 것들을 나를 위해 기꺼이 해보려는 그 의지가요, 그게 바로 욕망이에요. 그 욕망이 젊고 싱싱한 뇌를 만들고요. 그 뇌가 바로 내 중년과 말년의 성공, 내 가족의 행복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젊은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부부가 함께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 기념일을 챙긴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 근처 마트를 늘 가는 것처럼 오늘도 가는 건요,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일예로 부부가 눈 감고 냄새만으로 이게 무슨 음식인지 맞추기를 한다거나,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놀이동산 유정의 집을 같이 가본다거나, 그러니까 안정을 넘어선 불안전 영역을 함께 체험할수록 좋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부부냐? 혼자서는 불안하고 이상하지만 둘이라면 괜찮은 것들이 꽤 많잖아요. 기념일을 챙기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냥 집에서 맨날 먹던 음식 먹거나 배달 음식 시켜서 먹는 그런 거 말고요. 평소에는 좀처럼 갈 일 없는 레스토랑에 한번 가보는 것, 이런 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기념일을 챙긴다는 건 남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나이에 비해 뇌가 유독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은 다른 길로 좀 가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제약을 두지 않는 사람일수록 뇌가 젊을 확률이 높다고 해요. 뇌에 어떤 제약을 걸면요, 의욕 호르몬인 도파민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들을 들으면서 혹시 지금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환경은 생각도 안 하고 팔자 좋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라는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들리는 것 자체가 뇌의 노화가 진행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는 게 힘들고 팍팍하고 어려워도요, 내가 나를 위해 새로운 거 하나라도 20초간 해보는 건 사실 어디서든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새로운 도전 딱 20초입니다. 평소 안 하던 정리, 화장실 청소도 있겠죠. 화분 물 주기도 있고요. 늘 운동을 해오신 분들은 완전히 다른 운동을 딱 20초 동안 해보는 것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즉, 뇌가 젊어서 성공하기 쉬운 사람은요, 자기가 잘 닦아놓은 하루의 그 루틴들 그 사이사이에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작은 도전들을 군데군데 심어둔다고 해요. 직장인이시라면 회의에서 뭔가 다른 의견을 내보는 것, 이것도 작은 도전이죠. 이렇게 20초만으로도 뇌에 다른 자극을 줄 수 있는데,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은 안 그래도 인지 기능이 낮은데 6년이 지나면 그 인지 기능이 훨씬 더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형태로든 시간을 좀 더 신선하게 쓰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은요, 6년이 지나도 뇌의 인지 기능이 거의 떨어지지 않았고요. 저자는 이와 관련해서 뇌에 자극을 주는 사람과도 자주 만나라고 조언을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굳이 여러 명일 필요도 없고요. 단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나의 새로운 도전을 지지하는 사람, 무엇보다 허심탄회하게 말이 정말 잘 통해서 내 생각을 계속 자극하는 사람 있잖아요. 만약에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아담한 작은 식당에 자주 가는 사람의 뇌가 오히려 더 젊다. 왜냐하면 작은 곳에서 나누는 굉장히 친밀하고 깊은 대화는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소위 아무 대화라고 하거든요. 이 아무 대화가
뇌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가장 자주 보는 사람, 내 습관, 내가 읽은 것들로 하여금 뇌에 자극을 줘서 내 욕망의 저하를 막는 것. 이렇게 유지되는 욕망은요, 뇌를 계속 싱싱한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도전하겠다고 갑자기 너무 어려운 과제들을 막 나열해서 나를 막 녹초로 만들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 먼지 같은 도전을 하시는 거죠. 저자가 제시한 성공한 사람의 뇌에 대한 분석에서도요, 무리하지 않고 그저 즐긴 사람의 뇌가 성공형에 훨씬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저. 그러니까 그 자체를 즐겼다는 건요, 삶의 보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삶의 보람만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뇌는 크게 변한다고 저자는 강조를 해요. 삶의 보람, 이건 뭐 이래야 한다 이런 기준 없잖아요. 다만 본인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다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할 가장 중요한 습관이 하나 남았습니다. 계획을 하는 것. 250명의 고령자를 10년에 걸쳐 조사한 연구 결과인데요. 사망했을 때 뇌를 해부한 결과 내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 사람의 뇌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삶의 보람을 느꼈다고 한 사람들의 뇌는요, 살아생전에 열심히 썼던 그 뇌가 다소 위축된 상태일지언정 인지 기능은 확실히 높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인지 기능은 정말 신기한 게요, 계획을 세울 때 급격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를테면 여행을 간다는 계획을 세운 다음 그 계획을 발판 삼아 뭐든 열심히 하게 되고 기운이 막 나는 경험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 느낌이 뇌의 전두 옆 모든 영역에 영향을 다 미친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기만 해도 살아간다는 게 재밌어지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하루 20초의 새로운 도전, 혹은 어떤 목표, 이런 삶의 목표를 여러분 일상에 녹아들게 하는 게 젊은 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딱 20초만 투자해서요, 하루 더 젊어진 뇌 만들어 보시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